건강을 잘하는 남자 건잘남입니다. 들깨를 먹고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깨로 짜낸 들기름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챙겨 드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죠? 국밥 드실 때 넣어 먹기도 좋고 고소한 들기름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며 들깨죽 등 다양한 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메가3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10대 슈퍼푸드인 연어보다 들깨의 오메가3 함량이 무려 200배가량이 높은데요. 한의학에서 들깨는 성질이 따뜻하고 기를 내린다,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해주며 폐를 적셔주고 중초를 보호하며 정수를 채워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죽은 회복기 환자나 어르신 보양식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들깨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들깨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궁합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상온 보관한 들기름입니다. 들깨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들기름으로 드시는 건데요. 몸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챙겨 먹었는데 놀라셨죠?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들기름의 색은 어떤 색인가요? 보통 사진처럼 짙은 색을 띠는 경우가 많으시죠? 깨를 고온해서 오래 볶아 짜낸 기름일수록 더 짙은 색을 띠며 고소한 맛과 향 또한 진하게 납니다. 하지만 고소한 맛이 진할수록 우리 몸에 나쁜 기름인데요. 고온에서 태우듯 볶는 과정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체내에 장기간 머물 경우 폐암이나 위암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암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시중에 판매 중인 들기름 2종에서 식약처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함께 즉각 회수 조치가 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들기름을 구매하실 때는 저온에서 살짝 볶아서 짠 들기름이나 볶지 않은 들깨로 짜낸 생 들기름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보관하는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 조미료 모아둔 선반에 같이 두고 사용하시죠? 그럼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산패된 기름을 드시고 있기 때문인데요. 들기름에 포함된 영양가 높은 오메가3는 매우 민감하여 빛, 열, 공기 등에 노출될 경우 쉽게 산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독소로 변하기까지 하는데요. 간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보관하실 때는 투명한 병보다는 어두운 병에 담겨 있는 것이 좋고 신문지나 검은 봉투로 한 번 더 감싸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관 기간 역시 구매 후 1달에서 2달 이내로 매우 짧기 때문에 사용할 만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많은 양을 구매하셨다면 참기름과 섞어 보관하시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데요. 참기름에는 지방이 산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참기름이 다른 기름에 비해서 산패가 느리고 저장성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의 비율을 8대2로 섞어 보관하시면 들기름의 산패를 늦출 수 있고요. 생 들기름에 부족한 고소한 양을 참기름이 채워준다는 점도 있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달걀입니다. 들깨는 특히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들기름의 지방산 중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알파-리놀렌산은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해 학습 능력, 기억력 개선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는 알파-리놀렌산 성분이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막아준다는 연구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달걀에 풍부한 콜린 성분이 연어와 인지 능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레시틴 성분이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들기름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에 좋은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간단하게 달걀 프라이와 함께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고온에서 사용하실 경우 오메가3가 파괴되고 발암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가열해야 하는 조리 방법에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음식을 드시기 직전에 뿌려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메가3가 가득한 달걀 워터프라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팬에 식용유를 아주 약간 두르고 솔이나 키친타올로 닦아 팬을 코팅시켜 주세요. 불은 약한 불로 조절해 주시고 달걀을 올려준 다음 소금 간도 살짝 합니다. 그 다음 흰자 끝을 살짝 들어 올렸을 때 흰자가 흘러내리지 않고 잘 들린다면 이때 물을 살짝 부어 뚜껑을 닫아줍니다. 흰자가 노른자를 덮을 정도까지 익히면 기름기를 줄여 담백한 달걀 프라이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달걀 프라이에 들기름을 뿌려 드시면 오메가3 손실이나 발암물질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짠 음식입니다. 요즘은 식당을 가도 집에서 반찬을 먹어도 짠 음식이 많은데요. 이 짠 음식은 주로 염분, 즉 소금이 원료인데 과도한 염분 섭취는 고혈압을 포함한 여러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로 꼽히곤 합니다. 게다가 중년 또는 노년의 경우 이러한 질병에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짠 음식의 염분은 체내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몸속의 수분 균형을 무너뜨리고요. 이는 혈압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들깨를 넣은 음식을 먹을 때 자칫 소금이나 간장을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데요. 들깨는 단순히 맛을 내는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는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 향상에 좋고 염분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나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 시 산화되기 쉽고 이는 독성을 내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들깨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짠맛으로 인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과하게 산화되면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노화촉진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하는데요. 짠 음식을 드시더라도 들기가 들어간 건강한 음식을 드실 때에는 소금량을 줄이고 적당량의 들깨를 사용하여 맛도 건강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와 들깨는 모두 우리 건강에 참 좋은 식품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두부는 밭에서 나는 고기라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특히 콩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아미노산이 매우 풍부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잘 공급해 줍니다. 나아가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폴라본은 폐경기 여성들에게 좋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들깨의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항염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들깨를 사용한 음식이 더욱 좋은 것이죠. 이런 들깨가 우리 몸에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리놀렌산인데요. 이것이 몸 안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두부와 들깨는 식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없는데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것이죠. 게다가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고기를 드시기 힘든 분들에게는 두부가 단백질 공급원으로 들깨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들깨의 고소한 맛이 두부의 부드러움과 잘 어울려서 입맛도 살리고 음식의 풍미도 더욱 깊어지게 하는데요. 들깨 기름으로 두부를 졸였을 때 그 풍미는 더욱 일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두부와 들깨는 피부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다만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는 건 피하시고 일상에서 적절히 맵기 맛있게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라고 해서 깜짝 놀라셨죠? 들깨가루는 많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그 활용도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많은 양을 빻아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들깨가루는 보관 과정에서 공기에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 산패가 빠르게 일어나는 단점이 있는데요. 들깨가루가 산패되면 그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이 떨어지고 영양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반면 통들깨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한 껍질 덕분에 몸속 노폐물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통으로 섭취하면 껍질이 잘 소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갈아서 사용하는 방식이 좋고요. 통들깨를 구입한 뒤에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산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냉동 보관 역시 밀폐용기를 자주 여닫게 되면 들어가는 공기에 의해 산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양을 고려하여 소량씩 나누어 보관하시는 것이 산패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들깨를 조금씩 신선하게 사용하면서 보관기간 역시 오래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시큰한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들다 하는 분들은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들깨의 항염증 효과가 염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염증으로 인한 통증까지 줄여주기 때문이죠. 그 효과가 관절염 환자들이 소염제 복용량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때 항균 작용이 뛰어나 천연 항생제라 불리는 꿀을 함께 드시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꿀 속에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감기가 잦고 위염이나 장염,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들깨와 꿀을 꼭 함께 드셔야 하는데요. 들깨와 꿀로 청을 만들어 두시면 드시기에도 간편하고 꿀이 들깨의 산패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더 오래 보관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니 꼭 따라해 보세요. 먼저 통들깨를 약한 불에서 살짝 볶아준 다음 갈아줍니다. 너무 센 불에 오래 볶게 되면 들깨가 오히려 산화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그 다음 잘 갈린 들깨를 꿀과 1:1 비율로 섞어주기만 하면 들깨청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들깨청을 따뜻한 우유나 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염증까지 줄여주는 들깨꿀차, 오늘부터 한 잔씩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를 자가 진단하는 스트루프라는 테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습관이나 규칙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억누르고 조절하는 것이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이 능력이 떨어진다면 뇌의 활성도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스트루프 테스트를 자주자주 하시면 전두엽의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되고 치매 예방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